이제 바로 정청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예. 공수를 좀 뒤바꿔서 예. 공격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서 저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뜻을 하늘같이 떠받들겠습니다. 즉시 당원 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원 당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원 여러분, 중앙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중앙위원들이 과반으로 이제 통과시킨 1인 1투표제. 예. 뭐 어떤 신문은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이재명도 못한 거 정청래가 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당은 이제 그 당원 주권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1인 1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계속 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속도전으로 1인 1표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방향은 당원 주권이 맞는데 속도전으로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맞느냐. 호흡 조절을 하면서 가도 충분한 문제였는데 1인 1표를 너무 빨리 갔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런 판단에서 밀어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의 연임을 생각하고 1인 1표제를 좀 신속하게 속도전을 펼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지금 서슬시퍼란 정권 초기에 이거 대통령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나온 사실은 자충수였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은 승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회자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이제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를 일단 좀 타겟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 결국 지금 다들 말씀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누가 지금 뭐 반명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는 계속 하지만 친명에 계신 분들이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밝혀진 것 같거든요.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정부 여당의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차기 전당대회, 차기 대권을 놓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권력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과감하게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승부수를 던진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본인의 승부수 때문에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고 집권 여당 내가 이렇게 갈등이나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이런 게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또는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민주당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이런 걸 놓고 보면 정말 불안하기 거지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5천 넘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코스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저도 주식시장 잘한 거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결국은 5천 이상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앞으로 지금 반도체만으로는 되게 부족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런 신뢰도를 국내외 경제 주체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게 예.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코스피도 5천이 회복이 5천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분야들도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란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의 시간에 있어서의 정청래 당대표가 무슨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어요. 승부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력 확대 이런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도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 반명 무슨 뭐 친청 뭐라고 했죠 아까요? 예? 나는 그런 프레임도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방법론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운동장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였던 것 같은데 전선이 너무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합당이라고 하는 전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맞느냐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당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비판의 칼날이 정청래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전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볼 때는요. 한국 정치사에 볼 때 총선 전에 했거든요, 보통. 총선 전에 그 지형을 만들고 아니면 이제 대선 지형에서의 어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역대 선거에서 지방선거 이전에 이렇게 통합했던 경우는 사실은 없었어요. 예. 제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하고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는 합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런 갈등이 좀 더 커지면 여권 내 그런 갈등이 좀 커지면 네. 지방선거에서 조금 희망이 더 커지는 건가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 좀 이렇게 내분으로 비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 불안해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희 당이 지금부터 좀 잘하고 또 인재영입위원회도 일단 발족을 했고 하니까 지방선거에서 좀 좋은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민생을 위한 정책들이나 경제를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유능한 경제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이다. 저희 자체적인 실력을 키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